예, 자, 좀 쉬셨죠? 자, 이제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우리가 뭐까지 공부했어요? 토지 공부를 했고, 이제 건축물 공부하러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토지 정착물 공부하러 들어갈 거예요. 자, 건축물은 우리가 개념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라 그랬죠? 자, 우리가 건축물로 보면 최소한 무엇은 있어야 돼요? 지붕하고 기둥 또는 벽. 이 자체가 시험 나온 건 아니고 우리 과목에서는 시험 나온 건 아닌데 건축물로 보느냐 안 보느냐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건축물로 보면 중개할 수 있다는 소리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짓고 있는 건물 어느 선까지 지었을 때 건축물을 보느냐 이게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식을 알아두시고 이제 우리가 알아둘 건 지금부터요. 토지는 아까 몇 필지가 하나의 중개 대상물? 그러면 여기는 1동 단위입니다. 그 말은 하나의 건물은 하나의 중개 대상물이 된다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건물을 뭐라고 표현해? 무허가 건축물. 그럼 무허가 건물은 중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물로 보면 됩니다. 불법이지만은 이것도 엄연히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이걸 중개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 다음에 건축을 신축을 했으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죠? 등기하지 않는 건물을 미등기 건물. 이것도 중개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건물로 보면 다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죠. 아파트 분양권. 분양권은 미리 선분양 들어간 것들 있잖아요. 건축물이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그럼 이 분양권은 중개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건물로 보면 중개할 수 있는 거고 건물로 보지 않으면 없다는 소리죠. 그런데 이것은 판례가 나와 있어요. 아파트 분양권은 판례가 판사가 뭐라 그랬어요? 장래 건물이다 이렇게 이론 구성을 했어요. 지금은 건물이 아니지만 장래 건물이다. 그러면 판사가 건물로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면 중개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이건 다 중개 대상이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판례도 공부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걸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 아까 토지는 일필 토지 일부는 용익물권하고 임대차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일동 건물의 일부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둘로 나눠서 공부하면 돼요. 자, 구분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단독주택의 방한칸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상식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방한칸 사고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객체는 안 되고 이걸 전세나 임대차는 내줄 수 있어 없어요? 이건 가능해요. 그런데 구분 소유가 인정된 건물이 있죠? 아파트랄지 연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202호만큼 사고 팔 수도 있어 없어? 있어. 지금 아파트 사고 팔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도 중과할 수 있고 전세 임대차 다 가능 불가능? 가능. 그래서 이제 결국 전세 임대차는 일부도 다 가능해. 그런데 구분 소유가 인정된 것은 아파트 같은 건 매매도 가능하다는 거. 이걸 중개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이에요. 그 외에 이제 부수적인 것도 있지만 일단 이 정도 정리해 볼게요. 자, 밑줄 한번 그어드릴게요. 자, 38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38페이지 건축물이 있어요? 자, 그 건축물 개념은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첫째 줄 후단, 두 번째 후단. 건축법에서 말한 건축물은 자, 토지의 정착 공작물 지붕과 기둥 또는 벽. 거기까지 한번 여쭤보세요. 그리고 그에 뭐 시설물, 지하, 고가, 공작물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건 볼 필요 없고 일단 최소한의 지붕하고 기둥 또는 벽을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갖춰야 돼. 이 자체가 시험 나온 건 아니니까 이게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식으로 알아두시라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건물의 일정한 기준이나 개수, 건물이 한 개 건물이냐 여러 개 건물이 개수 있잖아요. 애매모호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물리적 구조만 따진 게 아니라 뭘로 따진다? 사회 통념 동그라미. 아까 우리가 업이냐 아니냐도 사회 통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했죠. 예, 그거 한번 두 줄만 밑줄 그어 넣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또한 찾았어요? 찾았어요?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일동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 사용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 동그라미. 자, 이것은 무슨 목적이 될 수 있다? 소유권 동그라미. 이제 아파트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소유권 동그라미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따라서 뭐 일동급은 일부 동그라미. 일부는 전세권하고 임차권 동그라미. 자, 밑에 임대차가 나옵니다. 일부는 구분 소유가 인정되든 안 되든 똑같아요. 전세하고 임대차는 가능, 불가능? 이렇게 공부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동그라미 4번 두 번째 줄 보면 무허가 건물하고 미등기 건물이라는 단어 있어 없어요? 이것도 됩니다. 된다고 했어요.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판례가 몇 개 판례가 거기 나와 있어요? 오늘은 두 가지만 할게요. 1번 판례 분양권. 아까 분양권은 내가 중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죠. 근데 그 결론만 알면 안 되고 시험은 어차피 지문으로 또 그러니까 지문을 익혀야 돼? 안 익혀야 돼? 익혀야 돼. 그래서 이제 분양권 된다는 건 이제 다 알아. 그러면 이제 지문을 좀 익혀 두셔야 돼요. 판례는 지문이 그대로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다 밑줄은요? 두 번째 줄. 아파트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그 지문이 있어요? 이 분양권을 말합니다. 이건 중개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어요. 자, 그 지문을 좀 익혀두세요. 분양권. 이해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놔놓고 3번 권리금 나옵니다. 권리금. 이 권리금 개념을 좀 익혀두셔야 돼요. 자,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을 결론으로 말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러면 뭐가 권리금 내용이냐? 자,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과 비품도 유형물 동그라미. 그러니까 비품 때 얼마? 이거 유형물이에요. 권리금은 이제 비품 때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점포 이탈한 영업상 이점 이걸 통틀어서 무형의 재산적 가치, 무형의 재산 가치 동그라미. 권리금은 거래처랄지 신용이랄지 장소적 이점 이것하고 이건 무형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비품 때 얼마 이걸 포괄해서 권리금 얼마 달라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권리금 개념이요. 이것은 중개 대상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안 된다. 그러면 시험에 권리금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영업상 노하우 이렇게 지문이 있다. 그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을 좀 익혀 두셔야 돼요. 권리금 결론만 하지 말고 이것이 권리금 내용이고 이런 것은 다 안 되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지문을 좀 익혀 두시라고. 이해됐어요? 자, 네 가지 판례 중에서 오늘은 몇 가지 했어요? 두 가지만 좀 익혀 두세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40쪽으로 넘어갑니다. 2번, 양가로 2번 제목이 토지의 정착물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 토지 정착물은 건축물도 토지 정착물 맞죠? 근데 건축물은 방금 앞 페이지에서 다 공부했어, 안 했어? 했어. 그래서 여기서는 그 밖의 토지 정착물을 공부합니다. 건축물을 뺀 나머지를 공부할 건데, 그 책은 이제 같이 쓰였는데, 건축물 앞에서 다 했잖아요. 이제 그 밖의 토지 정착물을 공부할 건데, 이 그 밖의 토지 정착물은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칠판 봐보세요. 토지의 일부로서의 정착물. 토지 일부로서 정착물이 있고, 이거 구성 부분을 말합니다. 또 하나가 토지와는 별개의 무슨 부동산? 독립부동산으로서의 정착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제목만 보면 이건 토지 일부란 소리고 여기는 토지 따로 정착물 따로 별개 부동산이 된다는 소리죠. 그럼 일부로서 정착물은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수목, 자 교량, 뭐 담장, 제방 뭐 이런 거 다 기해요.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독립부동산으로 보는 정착물은 거기 세 가지가 있어요. 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그죠? 자,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뭐 이렇게 농작물,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은 다 부동산으로 본다는 소리예요. 토지 따로, 정착물 따로, 부동산을 보고 이건 토지 일부란 소리예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수목.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부 토지에 뭐가 있어요? 수목이 있어요. 그럼 이건 토지 일부입니까? 별개입니까? 그건 나무도 누구 거? 가부 것이죠. 그러면 수목만 별도로 거래가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토지를 사고 팔았다 가정을 해봐. 그러면 토지도 누구 것이 돼?
의리사탈하면 우리 것이죠. 그럼 나무도 누구 거? 같이 움직여요? 따로 움직여요? 그러면 개공이 토지는 중개할 수가 있죠. 그러면 수목만 별도로 중개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다는 소리가 나와.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일부로서 정착하면 독립해서 중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부로서 정착하면 수목만 토지하고 별도로 중개할 수 없고, 자, 집할 때 담장만 별도로 중개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이제 일부로서 정착하면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걸 줄여서 독립 중개 대상물 없다는 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X. 그렇지. 아주 좋았어요. 자, 먼스 X. 자, 독립해서 중개할 수 없다. 이게 토지하고 같이 움직인다. 그 이유는 아까 토지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는 상하에 미쳐 안 미쳐? 미쳐. 그래서 그래요.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수목만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다. 이 질문은 틀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이것은 명인 방법을 갖췄다. 이 뜻이 뭐예요? 수목은 수목인데 뭘 갖췄다? 명인 방법. 명인 방법의 뜻이 뭡니까? 뭐라고 표시해놔요? 내 거라고 표시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그려보면 가부 토지에 자, 수목이 있는데 이걸 특정을 시켜야 돼. 저 산에 있는 건 내 거 그러면 안 돼요. 범위를 뭐 철조망을 치든지 나무 표피를 깎든지 특정을 시켜갖고 이름을 써놔야 돼요. 그러면 이거 홍길동 써놨다 그러면 나무는 누구 거요? 토지는 몇 개 부동산? 그래서 저 제목이 독립부동산. 이해되세요? 그러면 나무 따로 토지 따로. 왜냐면 이건 명인 방법을 갖췄다는 거지. 그러면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명인 방법 개념을 아직도 이해를 못 했어요? 등기가 안 돼 있는 거지. 이건 등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름만 써놓은 내 것이라고 이름 써놓는 거예요. 그럼 관습법상 공시제도로 인정이 돼. 그럼 공시제도가 명확해요? 불명확해요? 불명확하잖아요. 등기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부동산으로 보면은 소유권하고 저당이 다 되거든요. 근데 이건 소유권만 돼요. 그 이유는 공시가 명확하다, 불명확하다? 그래서 저당은 인정을 안 해줘. 이해되세요? 하여튼 소유권을 인정해 주죠. 그러면 이것만 사고 팔 때, 즉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을 사고 팔 때 개업공인 중개사가 이것만 중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하고 별도로 이 수목만 중개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중개할 수 있겠어요? 있어요? 왜 대답 안 해요? 있어? 아, 대답을 했는데 조용히 대답해서 그래. 아, 좋았어요. 이것은 행정심판에서 독립중개 대상으로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독립중개 대상으로 된다는 걸 줄여서 뭐라 그래? 오라 그러지. 아까 X니까 오 좋아. 손까지 맞췄어. 오라래요. 뭔 소리 아셨어요? 그러니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별개로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제 밑에 두 가지가 문제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과실인데 과일 있잖아요. 과실. 거기다 이름 써놓으면 부동산으로 독립해서 보고 있어요. 학교에서. 수학기를 앞둔 농작물 이런 거 같은 거 봐요. 근데 이것은 부동산으로 보는 건 대치로 일치가 돼. 근데 이것만 별도로 중개할 수 있느냐? 이건 아직 견해가 대립돼요. 학설 대립이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 안 된다는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따로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왜냐하면 시험 안 나와. 나오면 문제 생겨 안 생겨? 그래서 이건 신경 안 써도 되고 이것만 확실히 외우면 돼요. 이해되세요? 예. 자, 그러면 종합 정리할게요. 토지 일부로서 수목은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독립해서 중개할 수가 있다. 우리는 그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개념 잡았어요? 그리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오로지 뭐만 돼? 소유권. 저당은 인정해줘 안 해줘? 그것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끝났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책에 있어 없어? 그러면 뭐 해야 돼? 줄 쳐야지. 자, 줄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은 볼 필요 없고 동그라미 2번 세 줄 몇 줄 보세요. 원칙적으로 건물 외 토지 정착물. 자, 건물 외 토지 정착물. 칠판에서 그 밖에 토지 정착물 말합니다.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은 토지 종물로서 토지와 별개의 거래 객체가 될 수가 없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죠.
그것이 칠판에서 위에 걸 말해요. 이거요. 일부러서 잠시 이걸 말한다고. 이건 원칙적으로 독립해서 중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해됐어요? 예. 그 말이고 그러나 정착물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뭘 갖췄다? 자, 명인 방법이랄지 이런 공식 방법을 갖춘 경우는 별개의 독립한 소유권 객체가 되어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얘가 기역, 니은, 디귿. 기역이 뭐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집. 그 제목만 적으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줄 중간. 오직 뭐만 된다? 소유권만 되고 저당은 안 된다고 나와 있죠. 이 지문을 알아야 돼. 그러면 이것이 중개할 수 있냐 없냐 우리는 이걸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중개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판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오른쪽 판례 있어요? 1번 판례 제목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자, 그 맨 밑에서 세 번째 따라서 거기 맺어보세요. 결론만 맺어보면 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 찾았어요?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 대상이 되는 토지 정착물이므로 부동산 중개법, 옛날 중개법, 지금 공인중개사법이죠. 중개 대상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지문이 있습니까? 네. 그거 중개 대상물이 된다는 말, 그 지문을 알고 계십니다. 이해되세요? 예. 자, 다시 왼쪽으로 넘어가 봐요. 자, 니은하고 디귿.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하고 농작물 있습니까? 그 두 가지 묶어가지고 니은 디귿 묶어서 이렇게 묶었어요? 학설 대립이라고 적어놔. 이건 된다는 입장도 있고 안 된다는 입장. 이것은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이 책은 지금 된다고 써놨어요. 써놨는데 학설 대립이야. 그러니까 이게 출제가 안 될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은 된다.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돼요. 자, TP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자, 임목은 뭐고, 광업재단은 뭐고, 공장재단은 뭐냐. 이제 하나씩 분석할 건데. 자, 임목이 뭐예요, 임목? 자, 칠판 봐보세요. 가부 토지에 수목이 있어요. 이건 토지 일부로서 수목이죠? 그러면 저 수목은 독립해서 중개할 수가 없다고 방금 배웠죠? 그러면 여기다 이름 써놓은 것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죠?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임목은 뭐예요? 등기를 해놨어. 그러면 이제 갑이 내 것이라고 등기를 해놨어. 그러면 결국 등기된 수목 이렇게 표현을 하든지 임목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임목이야. 자, 그냥 수목은 토지 일부를 말하는 거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반드시 앞에가 명인 방법이라는 단어가 붙을 것이고 등기됐다는 말이 들어가든 임목 이렇게 표현해야지 임목이야. 그러면 이건 몇 개 부동산? 두 개. 나무가 별개 부동산이야 토지하고. 그러면 이 나무만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이것은 판례가 아니라 법에서 중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래서 그걸 등기해 놓으면 이 임목은 소유권하고 저당권 객체가 돼요. 소유권하고 무슨 객체? 저당권. 그럼 아까 명인 방법하고 차이는 뭐예요? 명인 방법 아까 저당이 안 됐죠? 이건 저당이 돼. 원래 부동산은 저당이 돼요. 이건 등기가 돼 있잖아요. 누구 소유라고 명확하게 등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 객체도 되고 뭐도 된다? 저당. 개념 잡았어요? 그러면 잘 봐봐. 어떻게 봐? 잘. 그러면 소유권은 이제 사고팔도 필요한 거고 저당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저당은 왜 잡아요? 저당은 왜 설정해요? 돈 빌려 쓰고 저당 잡죠. 그럼 은행에서 그냥 돈 빌려주려면 빌려줘? 그러면 이제 이 토지든 임목, 이거 부동산이니까 임목만 저당을 잡을 수도 있어요. 토지만 잡을 수도 있고 같이 잡을 수도 있고. 그럼 임목만 저당을 잡았어요. 1억을 빌렸다 가정을 해봐. 근데 이제 할 일이 있어요. 저당 잡기 전에 먼저 보험이 들게 돼 있어요. 왜 그래야 돼 있어요? 자, 저당물이 화재로나 이렇게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면 저당물 자체가 없어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임목을 저당 잡기 전에 먼저 보험을 들게 돼 있다는 거.
이해되세요? 하나 더. 자, 저당 잡은 임목이 벌채됐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동산으로 바뀌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저당권 효력은 아까 부동산에만 인정되는 권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벌채된 임목에 미칠 것 같아요? 안 미칠 것 같아요? 아직 안 배웠지만 찍어봐. 그 늦게 오셨는데 미칠 것 같아요? 안 미칠 것 같아요? 미쳐. 미칩니다. 안 미쳐버리면 저당물이 없어져. 그러니까 동산으로 바뀌었지만 저당권 효력은 미친다고 법에서 규정을 하세요. 먼저? 그렇지, 미쳐. 그게 중요해요. 자, 그럼 하나 더. 보고 있어요? 아이, 좋았어. 그 다음에 이제 벌채가 안 됐어.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아. 을에게. 우리 은행이라고 하잖아. 은행에다 돈을 1억을 갚을 기한이 지나도 안 갚아. 왜 안 갚아요? 어디다 썼어? 어? 어땠어요? 노름에서? 노래방 가서. 그렇지. 1억도 뭐 노래방 가서 몇 번 부른 거 없잖아. 자, 도우미 티 팍팍 주고 그러면 금방 없어져요. 그럼 여기는 어디 썼는데 어디 쓴 기억이 안 나? 네, 하여튼 돈을 안 갚으면 이 사람이 이 나무 임목을 경매 신청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병이 경락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누구 임목? 병의 임목. 토지는 누구 거? 갑의 거. 자, 토지까지 같이 지금 경매 넘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병은 나무 토지를 사용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그럼 토지 사용권을 취득해야 되죠. 그럼 지상권을 취득해야 되거든요. 근데 갑이 기분이 나빠. 나 지상권 설정 안 해줘 그러면? 저 사람은 사봤자 필요가 없어. 다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래서 이걸 무슨 지상권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제 민법에 배우면 법정지상권 주로 건물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수목, 임목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가능해. 이건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왜? 별개 부동산이니까. 원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동일 소유자였다가 같은 소유자였죠? 경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인정되는 권리거든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건축물에만 법정지상권이 인정된 게 아니라 임목에도 인정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되고 있다는 거. 이해됐죠? 그리고 임목은 별개 부동산이 되고 독립중개대상물이 된다는 거. 개념 잡았어요? 네. 그럼 이제 수목에 대해서 다 배웠는데 종합 정리할게요. 토지 일부로서 수목은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해서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임목은 된다. 이건 법에 의해서. 세 가지 구별됐어요? 구별됐어요?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나무를 계속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잘 때 꿈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나무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힐 수도 있고 또 축하해 줄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자, 밑줄 그어 드릴게요. 자, 임목, 의의 및 범위 나와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두 줄 밑 적으세요. 임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에서 소유자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유권 보전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소유권 보전 등기를 받은 걸 말한다. 이게 임목 개념이고. 자, 동그라미 3번 두 줄 밑 적어서 임목은 이를 뭘로 본다? 부동산 동그라미. 자, 임목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뭐하거나 양도 동그라미. 저당권은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아까 소유권하고 저당권 둘 다 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 밑에 계속 밑 적었어요. 토지 소유권 지상권 처분의 효력이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 왜? 별개 부동산이니까. 토지 따로 임목 따로. 별개 부동산이니까 토지만 사고 팔 때 임목이 안 따라간다 이 말이야. 이건 미치지 않는 거예요. 자, 양가를 2번 공시는 나눠놓고 양가를 3번. 임목의 저당권 설정 나와 있어요? 자, 임목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전에 임목이 뭘 붙이라고 그랬어요? 보험 동그라미. 보험 들하고 아까 이야기했죠? 자, 오른쪽 페이지.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효력은 임목을 벌채한 경우에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 미쳐 안 미쳐?
미친다고 나왔어요. 여기는 먼저 미쳐. 아까는 안 미쳐. 여기는 미쳐. 미쳤다 안 미쳤다 그래. 정확히 구분해야 돼. 이것은 저당권 효력 벌체된 인목에 미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놔놓고 그 동그라미 4번 그 여백이 있어요. 여백 있습니까? 동그라미 4번 그래가지고 법정지상권 인정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아까 인목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 인정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된다고 했어요. 그죠? 경매로 달라졌을 때 법정지상권 인정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인목에 대해서 법정지상권 가능해. 그것까지 자 정리했어요? 네, 일단 그 정도만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4번 제목 읽으세요. 뭐라 그랬어요? 공장재단. 자, 뒷페이지 5번 읽으세요. 그러면 공장재단하고 무슨 재단이 나와 있어요? 광업재단.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으니까 공장재단 하나만 설명하면 광업재단은 당연히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이제 내가 질문 던질 테니까 맞춰봐요. 제가 질문 던지는 것은 주로 동그라미 아니면 네모죠? 이번에는 동그라미로 갈게요. 자,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요? 어? 공장장? 네, 공장재단이에요. 무슨 재단? 공장재단. 자, 이항 맞힌 거. 이건 뭐라 그랬어요? 건물입니다. 공장 건물. 그러면 A, B, C 이건 뭐예요? 동을 말하겠어요? 소유자를 말하겠어요?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이거 공장은 A 거, 이건 B 거, 이건 C 거. 그죠? 자, 소유자라고 해. 자, 그러면 왜 이걸 적었냐면 이 재단을 구성을 할 때 이 공장 하나 가지고도 재단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개 공장을 묶어가지고 재단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소유자가 같은 사람 공장을 만들 수도 있고 소유자가 이렇게 달라도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하나를 재단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ABC라고 넣은 거예요. 동이 아니라 소유자라고 생각해봐. 소유자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고. 그럼 공장 운영하려면 기계 있어요? 없어요? 공장에 속하는 기계, 물건 운반하려면 차량이 있어요?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축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권리도 지상권이랄지 전세권이랄지 공업소유권이랄지 이런 특허권이랄지 이런 권리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걸 구성물인데요. 그러면 이걸 이제 목록을 작성을 해요. 재단 목록을 작성을 해서 이걸 소유권 무슨 등기를 해요? 보전 등기를 해놔요. 자, 등기를 해놓으면 소유권 객체도 되고 저당권도 돼. 아까 인목도 소유권하고 저당권 된다 그랬죠? 다른 권리는 안 되고 소유권하고 저당권 객체. 그러니까 재단만 저당 잡을 수도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이 이 저당권자 동의가 있으면 누구 동의가 있으면 임대차까지도 가능합니다. 뭐까지도 가능하다? 임대차도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해봐. 재단 만든 주 목적이 뭘까? 재단을 왜 만들려고 해요? 주 목적이. 예? 네, 좋아. 이거는. 모르고. 좋아. 좋아. 항상 거기 대답에 곤란하면 이게 주 목적이에요. 저당. 저당이 주 목적이라고. 그러면 저당은 왜 잡아요? 돈 빌리려고 하죠. 근데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당권은 부동산에만 인정되는 권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계하고 차량은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근데 공장 운영할 때 기계나 차량이 비쌀 수가 있죠. 근데 저당 잡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공장 운영하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저당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 재단을 만들면 이제 공장 부지라 필요해서 공장 건물, 자동차, 뭐 기계 통 털어서 저당을 잡을 수 있어 없어? 그러면 돈 많이 빌려 쓸 수 있어 없어? 이게 주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당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법에서 뭐라 하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 10개월 이내 몇 개월 이내? 10개월 이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라고 나와 있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돼. 안 하면 보존 등기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하고 나서 몇 개월 이내 저당권 설정 등기해라. 10개월 이내. 기간이 나오기 시작하죠. 오늘 처음 기간 나왔죠. 우리 과목은 기간을 깡그리 공부해야 돼요. 다른 과목하고 틀려. 깡그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기간이 처음 나왔어요. 자, 몇 개월 이내 저당권 설정 등기? 안 하면 보존 등기 효력이 없어져요. 자, 그러면 하나 더. 그러면 이제 이 재단 자체가 몇 개 부동산처럼 취급이 돼요? 한 개. 원래 이거는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묶어놓으면 이제 재단 자체가 한 개 부동산처럼 취급이 돼요. 그리고 이 재단 자체가 한 개 뭐가 돼요?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개개 구성물들이 있어 없어? 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토지하고 건축물 있잖아요. 어차피 이건 동사니까 중개할 수 없을 거고. 근데 저기 보세요. 토지 건물은 중개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토지 건물은 재단하고 분리해서 개개 구성물이에요. 개개 구성물. 재단하고 분리해서 중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고, 없을 것 같고, 여기는 없을 것 같아? 없어. 왜? 구성물이잖아요. 재단 자체가 되는 것이지 이걸 분리해서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개개 구성물은 중개할 수가 없다. 중개 대상물 뭐라 그래요? X란 말을 써요. 재단 자체가 되는 거예요. 재단 자체가 몇 개 중개 대상물? 광업재단도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재단을 공부하다 보면 어업재단도 말이 나오고 항만 운송재단이란 단어도 나와. 그런 건 안 돼요. 재단은 오로지 공장하고 뭔만? 광업재단. 두 가지 재단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일단 광업재단도 원리는 같으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설명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있어 없어요? 그럼 멍크 체크하고 한번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양가리 2번 밑줄 보세요. 양가리 1번은 볼 필요 없고 양가리 2번 공장재단 의의 있어요? 두 줄 밑줄 보세요. 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을 구성한 일단은 기업재산으로서 이 법에 따라서 소유권하고 저당권, 자 소유권 동그라미 저당권 두 가지 권리 목적이 되고 2번 체크하세요. 공장재단은 부동산물의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으로 보는데 중개 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체크하시고. 자, 양가로 3번에서 동그라미 1번 네 줄 몇 적으세요. 공장 소유자는 하나, 공장 하나 가지고 또는 둘 이상. 그래서 내가 칠판에 몇 개 그랬어요? 세 개. 설정에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자, 저당권 목적 동그라미. 주 목적이 뭐 설정한 거? 저당권. 이게 주라 그랬죠, 주. 그래서 공장에 속하는 공장 둘 이상일 때 소유자가 각각 뭐 있는 경우도 다른 경우 때문에 소유자가 달라도 재단을 만들 수 있다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 그래서 내가 A, B, C라고 아까 적은 거야. 소유자가 달라도 되고 같아도 관계없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자, 소유권 보존 등기 효력은 몇 개월 이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으면 10개월 동그라미 상실된다. 보존 등기 효력이 상실된다 이 뜻이죠. 자, 거기 몇 적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구성물이거든요. 구성물은 외울 필요 없어요. 간만 잡으세요. 기억 체크해 보세요.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 그 다음에 기계, 기구, 니은도 체크해봐. 외울 필요는 없고, 아, 이런 게 구성물이다. 간만 잡으세요. 자, 뒷페이지, 니을 하나만 더 체크할게요. 지상권하고 전세권. 이게 뭐예요? 권리죠, 권리. 권리도 재단을 구성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 간만 잡아요. 니을에 보면, 니을, 지상권 및 전세권이 있습니까?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런 권리들도 구성물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자, 그다음에 양가로 4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몇 줄 보세요. 공장재단은 이를 몇 개 부동산으로 본다 그랬어요? 한 개. 소유권하고 저당권 왜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나와 있죠?
다만 누구 동의가 있으면 저당권자 동의해서 뭐까지 가능? 임대차까지 가능하다. 체크하셨어요? 예. 그럼 이제 여기까지 다 했고 아까 칠판에 적힌 건 다 밑줄 그었죠? 그럼 하나 밑줄 안 그었잖아요. 이거. 아까 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토지 건물 같은 개개 구성물은 재단하고 분리해서 중개할 수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따라서 찾았어요? 그럼 밑줄 보세요. 구성물인 토지, 건물, 기계 등은 독립하여 중개 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독립해서는 안 돼. 재단 같이 움직이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5번 광업재단도 원리는 같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같다. 그러니까 따로 공부 안 해도 되고.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와 보세요. 자, 3번 제목이 뭐예요? 3요소. 그러면 중개대상물 방금 6가지를 배웠는데 이것이 무조건 중개대상물이 된 게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2가지 더 충족이 돼야 돼. 그래서 1요소가 방금 배웠던 거 이거 1요소고 6가지가 첫 번째 요소고 두 번째 요소가 뭐냐? 2가지가 더 충족하라 그랬죠? 두 번째가 사적 소유해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요소고 세 번째가 개공 후 중개 행위. 개공 후 중개 행위가 개입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몇 가지?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돼. 첫 번째가 6가지만 된다는 거. 두 번째가 개인 것만 된다는 거. 세 번째가 개공이 끼어들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6가지 중에서 이제 2가지가 더 충족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것이 어떤 것이 개인 것이고 어떤 것이 개인 것이 아닌가를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럼 이제 이따 적어 볼게요. 책은 좀 더 봐드릴 테니까 칠판 보세요. 이쪽이 개인 것이고 이쪽이 개인 것들이고 이쪽이 개인 것이 아닌 것들이요. 그러면 개인 것은 중개할 수가 있다. 중개 대상물이 된다는 소리고 이건 중개할 수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죠? 그러면 개인 것, 여러분들 부동산 가지고 있죠? 아파트 같은 거. 그러면 다 중개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주의할 거 딱 2가지.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가 있는 물건이 있어요.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그러면 공법상 이용 제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개발 제한 구역이 있어요.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 건물을 중개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중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있으니까 이쪽에다 적어놨지. 자, 거래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개발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래 가능해. 그걸 중개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거래 규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사고 팔려면 허가 받으면 돼, 안 돼? 그럼 허가 받아서 중개할 수 있어. 사고 팔 수 있고 그걸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제한을 받더라도 개인 것은 다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하나고. 또 하나, 사법상 제한이 있어요. 이용 제한 거래 규제가 있어요. 그럼 사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란 건 뭐냐면 권리를 말해요, 권리. 뭐가 설정된 물건들? 권리. 뭔 소린지 이해가 됩니까? 자, 칠판 봐봐요. 갑소유 건물에 저당이 설정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건물 소유자는 누구 것이에요? 갑의 것이잖아요. 근데 은행이 돈 빌려서 저당 잡아놨어, 안 잡아놨어? 그럼 이 건물 사고 팔 수가 있어, 없어? 있죠. 저당권 안고 살 수도 있고 제거하고 없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저당 설정된 건물도 개공이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그러면 이 저당권 설정된 사실을 잘 설명해 주면 돼, 안 돼? 돼. 그러니까 각종 권리가 설정된 물건도 중개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 이걸 사법상 제한이라 그래. 그러니까 저당 잡힌 건물, 가등기 된 건물, 가압류된 건물, 임대차가 설정된 건물 또는 토지 다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일일이 예문을 외울 필요도 없어요. 뭐가 설정된 물건들? 권리. 이것도 중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각종 행위 제한을 받더라도 개인 것은 다 중개할 수가 있다. 이 뜻이에요. 자, 끝났어요. 밑줄 긋고 넘어갈게요. 자, 그 청색 1번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6가지만 된다 이 뜻이고. 청색 1번 있습니까? 그것이 그 말이고. 그 다음에 2번 사적 소유 대상 나와 있습니까? 거기 밑줄 보세요. 제목에서 사적 소유 대상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것이 한다. 사적 소유, 개인 것만 가능한데. 자, 양가로 1번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놨죠. 주의할 거. 양가로 1번 제목 뭐라 했어요? 사적 소유 거래 계정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예문이 거기 4줄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다 볼 필요 없고 원리만 알면 돼요. 첫째 줄만 밑줄 그으세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있어요? 거래 규제라고 적어. 거래 규제. 자, 이것이 대표적인 거래 규제고.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 또는 임야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이용 제한입니다. 그러면 이런 물건도 제한이 있지만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밑에 뭐 접도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다 나와 있죠? 이런 거 다 중개 대상이 돼. 행위 제한만 받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자, 뒤에 넘어가세요. 양가로 2번을 보시게 되면 뭐가 있어요? 사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있습니까? 이거잖아요, 이거예요. 그럼 뭐가 설정된 물건들? 권리. 그래서 권리가 3줄이 나와 있죠. 원리만 알면 돼. 그 첫째 줄만 적으세요. 소유권, 순위 보존, 가등기 감지된 토지 건물이 있습니까? 이 권리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가등기가 설정된 물건이 됐건, 전세권이 설정된 물건이 됐건, 저당이 설정된 물건이 됐건, 뭐가 설정된 거? 권리. 얘가 뭐 3줄 나와 있는데, 각종 권리가 설정됐더라도 개인 것이면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원리는 그거예요. 그러면 양가로 3번 제목 읽으세요. 그것이 이제 여기요. 칠판에서 이쪽이라고. 아까 1번하고 2번은 이쪽이고 3번이 이쪽이야. 그러면 아까 뭐라 했어요? 사적 소유가 아니다는 말은 개인 것이다 아니다. 토지 건물 중에서도 개인 것이 아닌 것들은 중개할 수가 없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개인 것이 아닌 것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이제 우리는 이제 개인 것이 아닌 것들이 뭐가 있는가 그걸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 1번에 보면은 국공유 재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칠판 보세요. 개념 잡아드릴게요. 국공유 재산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분석할게요. 국유 재산은 누구 거예요? 국가 것이죠. 공유 재산은 갑자기 공유 재산 그러니까 소리가 쏙 들어갑니다. 국유 재산은 누구 거? 국가 거. 공유 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자, 국유 재산은 국가, 공유 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재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건 원래 법도 달라요. 국유재산법이 법도 다른데 왜 같이 쓰였는지 아세요? 분류 방법이 똑같아요. 분류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국유재산, 공유재산 따로따로인데 이걸 합해서 공유재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국유재산은 국가 거, 공유재산은 자치단체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것은 또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라고 있어요. 칠판 보고 있어요? 책은 이따 밑줄 그을 테니까 칠판을 봐주셔야 돼요. 행정재산하고 무슨 재산? 그러면 행정재산은 또 4가지가 또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공유재산이 있어요. 공용재산이 있어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이 있어요. 기업용 재산이 있어요. 보존용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용재산은 뭘 생각하면 될까? 그래, 관공서 건물을 생각하면 돼. 관공서. 그러면 대표적인 건 뭐 시청 청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유재산이 되겠죠? 소방서 건물 그러면 국유재산이 되고 국가 것이니까.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공공용재산은 뭘 생각하면 돼요? 공중이 이용한 거. 공중이. 공원 생각하면 돼요. 국립공원, 도립공원. 됐어요? 자, 그럼 기업용 재산은 뭘 생각하면 될까?
공기업 재산 있잖아요. 누구 재산? 공기업, 뭐 도로공사, 철도, 공기업들 있잖아요. 이거. 그리고 보존용 재산은 각종 뭘 생각하면 돼요? 문화재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딱 지금 칠판 노란 분필 봐봐요. 노란 분필 보고 있어요? 저거 개인 것이요? 아니에요? 딱 보니까 아니죠. 그러면 중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토지 건물이라도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토지 건물 임목이라도 개인 것만 된다니까? 이건 개인 것이 아니잖아요. 딱 보니까. 그죠? 그러면 일반 재산은 뭘까? 일반 재산은? 그렇지. 일반 재산이라는 것은 이 국공유 재산 중에서 행정 재산이 아닌 모든 걸 말해요. 그러면 일반 재산은 예를 들어서 시청 청사는 원래 행정 재산이었죠. 근데 그 공용 폐지가 됐다. 그 말은 관공서를 안 쓴다 이 말이야. 시청이 옮겨가면서 구시청 건물 관공서를 안 써. 그럼 그건 사고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고 팔아야지. 팔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중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이 일반 재산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고 팔 수는 있어. 근데 이걸 중개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제기돼요. 개공이 자, 그 물건 사고 팔 때 중개할 수 있느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처분 방식이 문제야. 이건 공개 입찰 방식으로 처분을 해요. 그 말은 공매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일반인에게 직접 한다고. 일반인에게 직접 하라니까 개공이 누구를 통해서 중개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이게 충족이 안 돼요. 개공이 끼어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중개를 해 못 해? 못 해. 그러니까 결국 이 국공유 재산은 무조건 중개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세요. 하천이 있어요. 하천은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으로 나눠지는데 국가하천은 국유재산이에요. 국가 거. 지방하천은 공유재산이에요. 자치단체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중개 대상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죠. 근데 개인이 낸 하천이 있어요. 이걸 사유인 하천이라 그래요. 이건 되겠어 안 되겠어? 돼요. 그럼 하천이라도 개인 것은 되고 국가나 자치단체 건 된다 안 된다? 논리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하천이 범람해갖고 물속에 가라앉은 토지, 이게 포락지가 있죠? 포락지. 이건 되겠어 안 되겠어? 복구가 불가능하면 이건 하천 부지로 되니까 안 돼요. 그리고 주인 없는 토지를 무주토지라 그래요. 이것도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건 민법에서 국가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안 돼. 그리고 아까 미채굴 광물은 토지 소유권이 미쳐 안 미쳐? 국가 것으로 봐요. 이것도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개인 것은 되고 국가는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공도가 있어, 공도. 공도가 뭘까? 도로. 공중이 이용한 도로야, 공도. 근데 이것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보통 관리를 하잖아요. 이런 거 안 돼. 근데 개인이 자기 땅에다 낸 도로 있어요? 이 사도가 있어요. 이건 돼, 안 돼? 그럼 도로도 결국 개인 것은 돼, 안 돼? 원리가 그거야. 그럼 바닷가는 누구 것으로 봐야 돼요? 국가 거. 이것도 안 돼. 이해됐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딱 보면 개인 것은 되고 토지 건물이라도 국가나 자치단체 이런 건 된다 안 된다? 원리는 간단해요. 원리는 간단해요. 저 6가지 중에서도 국가나 자치단체가 안 된다는 소리죠. 개념 잡았어요? 네. 그러면 개인 것이 아닌 것이 뭔가를 이렇게 눈에다 익혀 두시면 돼. 그러면 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멍크 체크. 체크. 자, 밑줄 볼게요. 자, 양가로 3번. 사적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중개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랬죠? 그 1번에 국공유 재산이 있습니까? 제목 밑줄 그시고, 그 기억 행정재산. 제목 밑줄 그시고, 행정재산 종류가 두 번째 줄 후단 공용재산이라고 나와, 동그라미. 공용재산은 관공서 건물 생각하면 되고, 세 번째 후단 공공용 재산은 각종 뭐 공원들 있죠? 생각하면 될 것이고, 다섯 번째 후단 기업용 재산이라고 있습니까? 예, 공기업 재산 생각하면 될 것이고, 마지막 째 후단 보존용 재산 있습니까? 각종 문화재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것은 딱 보니까 개인 소유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누가 나는 경주 내려가서 첨성대 중개하고 왔다.
내가 술 사줄게. 그러면 술만 얻어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중개가 돼? 안 되잖아요. 나는 저거 남대문 중개하고 또 뭐. 좋았어요. 돼, 안 돼? 안 돼. 옛날에 뭐 사기친 사람은 영국 왕실을 팔아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서가 넘어간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 일반 재산 개념 잡을게요. 그 첫째 점 밑에서 행정재산 외 모든 국경유 재산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줄 중간 다만부터 밑줄 보세요. 다만 일반 재산은 매각, 매매 가능하고 교환, 대부 등이 가능하나? 가능하죠. 근데 일반 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무슨 입찰을 붙여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개공이 끼어들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공매 들어간다는 거. 직접 공개 입찰 들어가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제목이 뭐예요? 하천은 세 번째 줄 앞쪽에 국가하천, 뒤쪽에 지방하천 동그라미. 국가하천은 국유재산, 지방하천은 공유재산이야. 그죠? 그럼 안 되고. 근데 다섯 번째 줄 중간에 보면 사유인 하천이라는 단어 있어요? 이건 돼, 안 돼? 됩니다. 사유인 하천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제목만 밑줄 그으세요. 뭔 낙지? 보락지는 돼, 안 돼? 안 돼. 자, 4번 제목만 밑줄 그으세요. 주인 없는 토지하고 미치굴 광물은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국가 것이에요. 그 다음에 5번 바닷가 밑줄 그으세요. 이것도 돼, 안 돼? 안 돼. 안 되는 거고 제목만 밑줄 그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에 공도 있습니까?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으나 그랬죠? 도로 예정지는 사유지는 사도 동그라미. 사도는 중개 대상물이 된다. 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어떤 것이 개인 것이고 어떤 것이 개인 것이 아닌가를 공부를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좋아요. 해봤죠? 그럼 또 뭘 공부하러 떠나야 돼? 이거요. 중개, 자, 3번 읽으세요. 색깔 있는 거. 그 말은 개공이 끼어들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양가리 1번 제목 읽으세요. 개입이 불가능 동은. 그럼 불가능하다는 것은 개공이 끼어들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중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자, 중요한 것만 할게요. 못한 것은 나중에 3, 4월 달에 월요일 때 하기로 하고, 일단 1번 체크하세요.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 법률 규정.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 상속, 경공매, 판결까지 끊어. 이게 법률 규정이에요. 상속, 경공매, 판결. 밑줄 그었어요? 네. 이건 민법 187조에 나온 규정이거든요. 왜 그래요? 이걸 꺼도 나오네. 자, 상속, 경공매, 판결, 법률 규정의 물권변동. 이런 경우에는 개공이 끼어들 수가 있어, 없어? 왜? 법률 규정, 법정. 이 말은 끼어들 수가 없으니까 안 돼. 근데 증여 동그라미예요. 증여는 계약입니까? 계약이 아닙니까? 계약이죠. 그럼 법률 규정이 아니에요. 이건 법률 규정이 아닌 거예요.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계약이니까 개공이 중개해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안 된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증여는 계약인데. 네? 성질상 안 되는 거예요. 성질상. 왜 안 되냐면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누구에게 증여하잖아요. 그럼 누구를 지정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개공이 누구를 소개해 줄 수가 있어, 없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 증여는 법률 규정이 아니에요. 계약이지만은 성질상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별도로 끊으란 거예요. 증여만 주의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밑에 법정지상 법정 놔놓고 나중에 하기로 하고 분묘기지권, 점유권 놔뒀습니다. 그러면 4번 체크해 보세요. 질권. 질권은 아까 공부했죠. 전당포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질권은 동산에 인정되는 권리라고 했어, 안 했어? 그럼 개공이 중개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오늘은 법률 규정하고 질권 두 가지 확실하게 잡으세요. 나머지는 서서히 해도 되니까.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중개행위 개입이 가능하다. 개입이 가능하다는 말은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1번 체크하세요. 공법상 규제가 있는 물건. 아까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토지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이런 것은 허가 받으면 중개할 수 있어요. 농지증도 마찬가지. 올림만 하면 되고. 자, DP 넘어오세요. 그럼 법정 저당, 뭐, 가등기 담보, 법정 지상권 판매권, 이건 서서히 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 뭐가 나왔어요? 유치권 동그라미. 아까 유치권은 내가 자세히 설명을 했어, 안 했어? 그래서 그 첫째 보면 성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유치권 성립은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아까 왜 안 된다 그랬어요? 법정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그럼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끼어들 수가 있다 없다? 아까 그래서 유치권 성립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성립은 안 돼. 그 이유는 법정 담보 물권이니까 약정 담보 물권이 아니라 법정 담보 물권이니까. 개념 잡았어요? 근데 그 밑에 다만 판례 동그라미. 판례도 유치권도 일신 전속이 아닌 재산에서 피담보 채권 동그라미. 피담보 채권하고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하면 이전이 가능하다. 이전 가능 동그라미. 아까 유치권 이전할 수 있다고 했죠? 그건 중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유치권 성립은 안 되고 이전은 된다고 했죠? 성립은 안 되고 무엇은 된다? 그러면 일부가 되는 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 그래서 되는 쪽에 써 있잖아요. 유치권 이전은 되는 쪽에 써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유치권, 욕심 부리지 말고 유치권, 질권, 법률 규정 이런 걸 좀 공부를 해봐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봐요. 나머지. 그래서 이제 뒤에는 이제 뭐 문제들이 쭉 나와 있죠. 이 문제는 지금 오늘 강의하면서 다 건들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 배운 지문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 지금 풀어봐도 좋지만 3, 4월 달에 풀어도 돼요. 이건 일부는 배웠고 일부는 안 배운 지문들이 있어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풀어봐도 좋고 여유 있으면 풀어봐도 돼요. 근데 뭐 힘들면 나중에 3, 4월 달 이후에 풀어도 돼요. 다 건들고 난 다음에. 이해됐어요? 네. 배운 지문도 있고 안 배운 지문도 나올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문제가 자료가 나갈 거예요. 문제가 나갈 건데 오늘 배웠던 내용이 있습니까? 예, 기본적인 거 지금부터 뭐 어렵게 할 수는 없고 기본적인 문제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료 한 번씩 보시고 지문을 자꾸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지문을 익숙하게 만들고 그러면 또 잊어먹을 거예요. 잊어먹으면 또 보고 자꾸 그래서 잊어먹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자꾸 잊어먹으니까 우리는 또 자꾸 공부를 해야 돼. 이해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아는 내용은 다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공부하니까 아는 내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다지기 하고, 그러면 또 그날 배운 거 지금 모르는 것이 또 새로 나올 수도 있어, 없어요? 있고, 또 알았더라도 잊어먹는 내용도 있잖아요. 그것은 또 새로 습득을 하고, 아는 건 다져가는 거고, 모르는 건 습득을 하고, 그래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모르는 것만 걸러질 거예요. 그건 7, 8월 달에 그런 걸러진 것도 공부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전 과목이 다 마찬가지. 그래서 수업은 빨지 말라는 거예요. 아는 것은 다져가는 거고, 예, 지금까지 강의를 하다 보면 진짜 공부 잘 하신 분들 있잖아요. 평균 뭐 90점대 나오신 분들, 평균 80점대 나오신 분들. 그분들은 수업을 안 빠져. 평균 90점 나올 정도면 다 알고도 남는다는 소리. 그 사람들은 진짜 전 과목을 다 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도 강의를 안 받고 듣고 있어. 왜 그래요? 거기서 다 알더라도 하나 모르는 거 잡으려고 앉아있는 거야. 3시간 앉아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진짜 공부 잘하는 분도 강의를 안 빠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강의를 될 수 있으면 빠지 말고 쭉 따라오고, 모르는 건 습득, 아는 건 다져가고, 이렇게 쭉 나가야지 나중에 후반기에 가서 덜 힘들어. 그래 안 하면 힘들거든요. 양은 많지, 공부할 건 많지, 점수는 안 나오지. 그러면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쭉 수업 받지 마시고. 이해되세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총칙만 끝냈어요. 그 밑줄 근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자,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마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